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크리미널입니다.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부터 제 말씀에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울을 한번 보시고 네. 두 분도 한번 자 관상을 한번 봅시다. 왕이 될 관상입니까? 방송적으로 하면 잘하겠어.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코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네. 뭐 작은 코, 또 잘생긴 코, 약간 뭐 매부리 코 이렇게 있는데 이 코 모양과 건강 관계가 연관 관계가 있고 코 모양이 건강에 영향을 준대요. 네. 이 작은 코 네. 또는 이 들창 코 네. 이런 코들은 좀 모양도 좀 안 좋지만은 네. 이 코 속으로 들어가는 공기 양이 작으니까 산소 양이 적어서 건강에 영향을 좀 미치고 준다고 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예. 그리고요. 또 이 매부리 코는 좀 네. 이게 돌출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연골이 약하고 네. 뼈가 좀 잘 부러지고 그런 영향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숨을 크게 잘 쉬면 네. 자기 코가 제일 이쁜 거예요. 자기 코가. 예.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코의 모양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상적인 코의 모양이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자, 먼저 이마와 코 그리고 턱이요. 얼굴에 각각 3분의 1씩 차지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얼굴을 세로로 봤을 때는 네. 이 코의 위치가 네. 양쪽 귀 정중앙에 위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니 정중앙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코가 이래서. 약간 삐뚤 수 휘거나, 있죠. 네. 금방 그 말씀 듣고 충격받지 마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코 모양도 모양이지만 코 속의 건강 상태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처럼 코 피고 막 이렇게 봄바람 불면은 콧물, 재채기 네.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봄철 불청객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로 인해 봄철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알레르기 비염은 재채기뿐만 아니라 코막힘도 유발합니다. 하지만 코막힘의 원인에는 알레르기 비염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삼성 메디 이빈훅과 박경원 원장 모시고 봄철 코막힘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메디 이비인후과 박경원 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봄철 저희가 오늘 코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코 막히는 원인이 뭡니까, 원장님? 네. 봄철에는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네. 황사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이렇게 코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염증들이 네. 발생을 하게 되면은 코가 많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른 질환들이 코 막힘과 연관된 것들은 네. 그런 비중격 망곡증이라든지 네. 아니면 비후성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축농증 그리고 코 안에 물혹 같은 것들도 네. 코막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 축농증도 좀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축농증 많이 막힙니까? 축농증은 보통 이제 그런 물혹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코 안에 그런 염증 때문에 코 안에 있는 점막들이 많이 부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코가 많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 봄철이나 환절기가 되면 네. 알레르기 비염을 호소하는 분들이 그쵸? 참 많더라고요. 네. 이 알레르기 비염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거는 일단 특정 이제 그 알레르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네. 항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항원들이 코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몸 안에서 그런 이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렇게 제거를 한다든지 네.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는데 네. 그 면역 단백질 IgE라는 그런 단백질에서 네. 이런 여러 가지 화학 물질 같은 것들이 네. 많이 발생하면서 예. 이런 콧물이나 코막힘, 재채기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봄철에 주로 많이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봄철 외에도 네. 알레르기 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봄철 외에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알러지 비염을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네. 일단 통년성 비염이 있고요. 예? 1년 내도록 일년 이렇게 내에? 가는 예.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계절성 비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통년성 비염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그런 알러지 비염이고요. 네. 그 원인 되는 것들은 이제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진먼지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원인이 돼서 알러지 비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계절성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외에서 발생하는 그런 알러지 비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계절성으로 그렇게 발생하는데 그때 봄이나 가을철에 네. 화분, 꽃가루 네. 그리고 이제 나무 분진 같은 것들이 많이 날리는데 네. 거기에 이제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이 이제 알러지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시는 경우입니다. 아, 네. 통년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급성하고 만성하면 약간 네. 그러니까 만성에 가깝겠다 그죠? 1년 내에 이렇게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 네. 그러네요. 근데 사실 알레르기 비염이 네. 감기 초기 증상 있잖아요. 맞아요. 감기 초기 증상이 좀 컨디션 안 좋고 열나지 않는 이상 네. 뭐 재채기 하고 기침하고 네네네. 콧물 자꾸 나오고 네네. 이거하고 좀 알레르기 비염하고 네. 감기하고 네. 요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발열이나 아니면 뭐 예. 근육통 같은 이제 몸살 증상 같은 것들이 열나거나 있냐 없냐 차이가 있는데 네. 일단 코감기하고 비염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그런 이제 증상은 네. 콧물, 코막힘, 재채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일단 이제 그 감기 같은 경우는 급성 발열 네. 그리고 이제 몸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면서 네. 코가 막히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동반이 되는데 네.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는 이런 발열이나 아니면은 이런 근육통 같은 급성 이제 감기 증상이 없이 네. 그렇게 콧물, 코막힘, 재채기, 수양성 비류, 물 같은 콧물 같은 것들이 네.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네. 하지만은 이제 열 나거나 몸살 같은 것들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1년 내내 감기한다 이런 분이 계세요. 아. 1년 내내. 근데 그분들 알고 보면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인 경우가 예. 많은데도 음.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코가 막히니까 감기 잘 들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코가 막히니까 조금 입으로 숨 쉬니까. 예, 어, 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저희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비염이 좀 굉장히 심해요. 그래요? 그래서 오. 평소에도 비염을 많이 앓고 있고 네. 심지어 공기 좋은 곳에 가서도 비염이 걸려요. 오. 또 거기 뭐 먼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비염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걸리는 건지 아니면 잘 걸리는 특징이 있는 건지 네. 야, 어떤 겁니까 이거? 잠깐만 공기 좋은데 어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들 하동에 갔어요. 아, 그런데도 너무 청정 지역 심해지고 하동에 가서도 눈이 가렵대요. 눈도 눈이 빨개지고. 이런 금방 말씀하셨던 이런 뭐- 특이 체질 같은 게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부모가 한쪽이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네. 그런 자식들이 한 50% 정도에서 알러지 비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두 분 다면 예, 두 분 다면은 한 75% 정도에서 자손들이 알러지 비염을 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건 네네. 우리가 조상 탓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은 괜찮으신데. 유전적이다. 예. 네네. 그래서 일단 그 알러지 비염이 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어릴 때부터 천식 그리고 기관지 천식하고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그리고 알러지 비염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삼촌 내 그 우리 친인척 중에서 네. 알러지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한 40% 정도에서 알러지가 발생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럼 요즘 알러지 비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대병으로 질병으로 맞습니다. 분류할 수가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 부모나 삼촌 내에서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기 전에 꼭 너 알레르기 있냐 물어봐야 되겠다. 아니 있으면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좀 고려해봐야. 근데 이게 그동안 그렇게 힘들다니까 그죠? 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 비염이 있는 게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은 코가 자꾸 막히기 때문에 감기 잘 걸린다 그랬는데 네네네. 그런 것이 우리 몸 인체에 네네네.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이게 일단 코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코털로 그리고 콧물로 이렇게 미세먼지를 이렇게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네, 정화시키는 중요하죠. 역할을 네, 하는데 네. 만약에 코가 막혀버리게 되면은 그런 정화하는 기능들이 없어지면서 입으로 다 들이마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미세먼지, 아주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기관지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폐포 깊숙이 들어가서 그런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기관지 천식도 발생할 수가 있고 폐렴이나 그런 합병증 등을 많이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입을 통해서 숨을 쉴 때 네.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리 강 박사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네. 또 다른 어떤 네. 위험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 숨을 못 쉬고 구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제 두통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네. 일단
그 성장기에 있는 소아 같은 경우는 네. 부업을 하게 되면은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아데노이드 페이스, 얼굴이 길어지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하고 네. 이제 그 얼굴의 안면 성장 장애, 네. 악안면 발달 장애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부정교합 같은 것들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성인기에서는 교정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예, 예. 필요한 경우에는 뭐 주걱턱 같은 것들은 수술까지 필요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도 이런 코가 막히는 것들 때문에 네. 항상 이제 머리가 아프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런 코 막힘으로 인한 그 합병증, 축농증이라든지 아니면 안쪽에 무록 같은 것들도 네. 발생을 하게 돼서 네. 그런 많은 생활에서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또 중이염이 잘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 코가 막히면 아니, 그 그리고- 중이염이 생겨가지고 네. 이 만성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그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자, 근데 아까 제가 언급을 잠시 했습니다만 원장님, 이 그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도 현대병이다. 네. 예전에보다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예, 맞습니다. 그죠? 이 원인이 뭘까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산업화와 이런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고 이런 환경적인 오염 그리고 그 네. 대기 오염들이 되게 심해졌기 때문에 네네. 이런 그런 오염 물질들이 코 점막에 붙게 되면은 만성 비염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요즘은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그런 이제 코의 합병증 같은 것들이 네. 많이 옛날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왜 새집증후군 같은 것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 예. 또 중국에서 온 황사 같은 네. 네, 네. 그러면 혹시 이 알레르기 비염은 나을 수 있는 병인가요? 나을 수 없는 병인가요? 일단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네. 네. 피 안에서 발생하는 그 혈액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면역 질환은 일단 난치병이긴 하죠. 네. 하지만은 알레르기성 비염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증상을 아주 많이 경감시킬 수가 있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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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그런 치료 방법은 일단 그런 콧물, 네. 재채기,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에는 네. 항히스타민제를 사용을 해서 그런 증상을 경감을 시켜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코막힘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점막수축제를 이용해서 그런 증상 경감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지금 가장 중요하게 네. 가장 효과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그 알러지 치료 약물은 네. 코 안에 뿌리는 국소스테로이드 제제가 아주 효과적이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봄철에 알러지가 항상 심하신 분들은 네. 봄철에 알러지가 시작되는 시기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부터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네. 약물을 미리 예방적으로 그 복용을 해주시면은 그 아주 심한 알러지철에 아주 편하게 이렇게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독감 예방 주사 맞듯이 맞습니다. 그럴 수 있다. 네. 근데 그게 왜 흔히 우리가 스테로이드제라 네네. 그러면 좀 약간 노이로제가 있잖아요. 네네. 많이 쓰면 안 좋다. 네네. 특히나 이제 코의 예민한 점막일 텐데 네네네. 여기 많이 써도 괜찮습니까? 그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네. 일단 전신적인 스테로이드를 투여를 했을 때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주 효과적이다. 네. 가장 효과적인 항염증 작용을 가지는 것이 스테로이드 제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게 체내에 계속 그 복용을 했을 때는 아주 많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입으로 드시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아주 심할 때만 잠깐만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그 대신에 국소 스프레이, 그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전신적인 그런 부작용 없이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체내 흡수율도 낮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최근 논문 발표에 따르면은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서는 가장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추천되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원장님 그런 것이 도저히 들지 않는다. 네. 이럴 때는 뭐 수술 같은 거 방법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알러지 비염이 너무 심해서 너무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염증 때문에 이런 살이 불어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살이 불어차면은 코 안에 용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코가 막히게 되고 그리고 예. 네네 막히게 되고
그 코 안쪽에 그 살 안쪽으로 혈관들이 많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네. 콧물이 나오는 거는 이런 혈관에서 콧물이 스며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이런 알러지 비염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약물을 복용을 해도 이런 효과가 없을 때는 이런 점막이 부어 있는 것들을 고주파 저온 치료로 해서 이런 살이 아주 커다랗게 부어서 코를 꽉 막고 있는 걸 갖다가 이런 풍선 바람 빼듯이 네. 이렇게 쫙 넓혀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넓혀서 공기 지나간 길을 뚫어주는 그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다. 간단한 빨리 방법. 끝납니까? 아, 네네. 한 10분 정도 네, 국소 마취로 하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수면 마취를 해서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한 10분, 15분 정도 주무시고 나면 수술한 기억도 없으시고 하시고 나서 코에 솜도 안 넣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불편감도 잘 못 느끼시고 그러고 이제 하고 나서 통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사실 뭐 그런 치료나 수술법도 있긴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또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뭐 꽃가루나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가 오는 봄이 오는 게 네. 참 두렵다 이렇게 그러게 말씀을 말이에요. 하시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좀 어떻게 생활을 하면 좋을까요? 꿀팁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 혈액 검사나 아니면 스킨 테스트 네. 이런 걸 통해서 알러지에 대한 그런 원인이 어디에 알러지가 있는 네.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안 나오던데요. 아, 그러신가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20몇 개를 스킨 테스트가 등에 네네네. 해가지고 약물 이렇게 그저 항원을 일으킬 수 있는 네네네. 예상되는 것들을 쭉 찍어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여섯 개가 나오던데 네네네. 잘 안 났던데요. 아, 근데 그 스킨 테스트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아하. 스킨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 항히스타민제라든지 네. 스테로이드 제제를 이제 증상이 심해서 이렇게 복용을 하고 검사를 하시면은 나오지 잘 안 나온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서 이 최소 4일에서 수주는 그 약을 끊고 네. 스킨 테스트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또 다른 그런 방법은 네. 이런 피 검사를 해서 네네. 우리가 가장 흔한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가장 흔한 62가지 그런 알레르기 원인이 될 수 있는 항원에 대해서 네. 이런 테스트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러한 원인에 대한 파악이 먼저 중요하고요. 하고, 네. 그리고 알러지 비염에 대한 그런 치료의 가장 주안점은 네. 회피요법입니다. 네, 피하는 거. 회피요법. 네. 그래서 이런 원인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진먼지 진드기가 알러지 원인이 된다. 그러면은 집안을 청결히하고 이런 세탁을 자주 해주고 네. 습도라든지 온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맞춰주는 그런 것들 네. 필요하고 아니면 개털 알러지, 고양이 털 알러지 그런 애완동물. 것들이 있으면 네. 이제 애완동물을 최대한 멀리하는 그런 회피요법을 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난 처음에 그 회피요법 해가지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게 진먼지 알레르기니까 집을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집에 가시더라도 그러니까 온도는 어느 정도를 적당히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온도가- 습도가 좀 있는 게 좋나요? 네, 온도가 한 20도 정도 적정 온도고요. 네네. 그리고 습도는 한 45% 정도. 좀 건조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건조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이제 친구리는 네? 그 침구류. 제일 베개도 중요한데. 아, 예, 맞아. 그래서 저희가 그 외래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가장 그 티칭을 가장 그 주안점으로 드리는 게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다 세탁을 해주고 그렇게 네네. 되면 100% 그런 진먼지 진드기가 제거가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헤파 필터가 달린 네. 그런 특수 이제 진공 청소기 네, 가지고 네, 네, 청소를 잘 해주고 음. 그리고 물걸레로 네. 이렇게 바닥 같은 것들도 잘 닦아주면서 이렇게 먼지가 날리고 이런 진먼지 진드기의 부유물들이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최소화시키고 이런 공기청정기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는 것들이 네, 상당히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집안에서 그렇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할 때 외출할 때 마스크 좀 쓰시고 그죠? 만약에 꽃가루나 이제 나무 네. 분진이 날리는 철에는 네. 이런 창문을 열지 말고 외출 시에는 이런 마스크를 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네. 이 진먼지 진드기를 보면 현미 보여요? 봐야죠. 보면 네. 돋보기를 보면 보이죠. 굉장히 네. 징그러워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진먼지 진드기가 이렇게 아니고 진먼지 진드기의 그 분비물, 그 대변 같은 게 네. 그것이 알레르기를 일으키죠. 예, 그런 것들도 알러지를 일으키고 네. 이게 진먼지 진드기가
죽어서 사체가 이런 구석구석이 있다가 이게 부스러지면서 네. 이런 껍질들이 이렇게 먼지처럼 날리게 되는데 그 단백질이 코 점막에 붙으면은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알러지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아까 근데 말씀하셨을 때 비중격 만곡증 네네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사실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 네네. 이게 어떤 겁니까? 비중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코를 봤을 때 코 안쪽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중간에 이런 벽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른쪽 코와 왼쪽 코를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그렇죠. 벽이 있는데 네. 이 벽이 물렁뼈로 돼 있는 거 이거. 예, 맞죠. 네. 앞쪽은 물렁뼈고 뒤쪽은 뼈로 뼈고,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비중격이 여러 가지 원인, 예를 들면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릴 때 뭐 공에 살짝 탁 맞아도 뼈가 되게 얇으니까 툭 부러져서 이쪽으로 휘어져서 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고 남자애들 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게 네, 제일 맞죠. 많이 그거 빠진 게 여기구나.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성장기에 이런 코가 이렇게 돔 쉐입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코 바깥쪽이 성장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코 안쪽에서 비중격이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네. 바깥쪽이 이렇게 다 자랐는데 안쪽이 계속 자라면 이게 옆 안에서 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저 어릴 때 우리 누나들은 이거 코 크게 하려고 빨래 집게 맞아요. 저도 아니 해봤어요. 근데 원장님 네. 비중격 만곡증 이게 네네. 어떻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성인들이 많은지 네네. 일단은 어떤 비율로 많은지 또 남성 여성이 어떻게 또 많은지 이런 것 좀 네. 있습니까 자료 같은 게? 네. 그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데 네. 그 이유는 이제 남성이 야외 활동이 되게 많죠. 네. 여성들 비해서는 활동적이고 네. 운동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통계상으로는 남성은 대부분 남성은 한 78% 정도에서 비중격 만곡증이 관찰되고 네. 그리고 여성은 한 68% 정도에서 네. 비중격 만곡증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개 클리닉웰 여러분의 코어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특히 이제 봄철이니까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네. 분들이 계신데 그 비염과 함께 여러분의 전체적인 코 건강을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말씀하신 게 이제 알레르기 비염과 비중격 만곡증 이게 이제 코막힘의 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구별할 수 있는 또 다른 증상 같은 게 있습니까? 알레르기성 비염하고 네. 비중격 만곡증의 차이를 보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알러지 비염 같은 경우는 살이 양쪽으로 불어차기 때문에 양쪽이 막히는 경우가 많고 비중격 만곡증은 오른쪽으로 아니면 왼쪽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주로 막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은 더 양쪽으로 더 같이 막히는 그런 예.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코뼈가 이렇게 뾰족하게 휘어서 옆에 있는 점막을 누르게 되면은 네. 편두통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약간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아니면 뭐 그 냄새를 못 맡는다라거나 뭐 이런 혹시 이런 것도 있나요? 예, 아무래도 코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네. 코가 막히게 되면은 코로 일단 그런 냄새 입자들이 못 들어가니까 네. 진짜로 냄새가 막 힘들고. 그렇죠. 입으로 숨을 쉬니까 예, 이제 코 냄새 맡는 그런 신경 같은 경우는 네. 머리 밑쪽 이쪽 부분에 이 깊숙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면은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 냄새 입자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데 코가 막히게 되면은 그런 이제 공기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음식 맛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코가 막히면은 덩달아서 미각 저하가 네. 같이 올 수 있어요. 야, 그 삶의 질이 그렇게 또 연결될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코가 코 문제만 끝나는 게 아니네. 맞아요. 예. 네. 이게 또 발음이랑도 혹시 연관이 있습니까? 아, 아니, 중요한 질문.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게 오. 되게 심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가? 과학 선생님이 이 비중격이요. 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데? 능해 누나 이런 식으로 잠깐만. 너네 알아듣겠니라는 다시 거를 능해 누나 이러시면서 그래서 애들이 막 따라하고 와, 이거 그랬었어요. 재밌다. 발음이 너무 안 되시더라고요. 오. 이게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야, 이거. 네. 네 맞습니다. 그 아무래도 코가 막히면은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이런 발음 문제도 많이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데요. 네. 근데 저희 병원에서 만약에 비염 수술이나 그 비중격 만곡증 수술이나 축농증 수술을 하고 이전에는 코가 막혀서 코맹맹이 소리가 심하다가 이게 코가 뻥 뚫리면서 코로 원활하게 숨을 쉬게 되면은 이제 원래 자기의
목소리로 찾아가게 되죠. 예. 그런 것도 있나요? 예. 예. 발음과 함께 목소리. 아유, 선생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하셨어야 한번 되는데. 뵙고 싶네요. 아, 되겠누나. 아니 근데 이거 뭐 비중격 망곡증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알레르기 비염이랑 증상이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치료 방법도 비슷한가요?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처럼 그 코가 막히는 거와 이제 콧물 나는 재채기 약을 쓰면서 그렇게 지켜볼 수가 있고 네. 만약에 그런 약물 치료와 코 세척을 해도 네. 이게 증상이 없고 코 안을 내시경으로 보고 CT를 찍었을 때 이런 비중격 망곡증이 심하게 있을 때는 네. 이런 코뼈가 약을 먹어서 코뼈가 바로 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개발하시면은 원장님 네네네. 다른 삶을 사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그런 이제 방법이 동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코뼈가 휘어진 부분을 이렇게 안에 절개를 해서 네. 이렇게 코뼈 휘어진 부분을 일부를 제거를 해주고 네. 또 바로 교정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술적인 방법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수술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비중격 망곡증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뼈가 이렇게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휘어져 있죠. 네. 근데 그 코뼈가 연골과 뼈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네. 그 위에 점막과 골막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휘어진 부분 쪽에 앞쪽에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절개를 넣어서 이 연골과 코뼈와 그리고 이런 골막을 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양쪽을 다 터널을 만들어서 네. 이 점막과 이런 뼈들을 다 분리를 시키게 되고 네. 그 앞쪽에 코뼈가 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부를 제거를 하고 일부는 이렇게 바로 잡아서 교정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시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코 바깥쪽에 멍이 들거나 아니면은 그런 상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코 안에 생기겠네요. 네네. 그렇죠.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비중격 망곡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비중격 망곡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가장 심한 비중격 망곡증의 그 증상도 코막힘이기 때문에 네. 이제 구호흡이 이제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뭐 소화에서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그런 현상들, 비슷한 현상. 예, 그런 것들이 다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뭐랄까 코가 예를 들어서 한쪽이 이렇게 되게 좁으니까 한쪽은 공기가 되게 잘 통하는데 왼쪽은 이런 제트 기류처럼 좁으니까 이렇게 막 지나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코 앞쪽이 헐어서 딱지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딱지를 뗐을 때 코피가 상당히 자주 나는 그런 현상들을 호소하시면서 네. 외래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네,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방향으로는 또 건조한 공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 편도성이 좀 건조해져서 그쪽 편의 편도가 잘 부을 수 있겠네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편도라든지 모든 점막들은 촉촉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강아지 만지보면 촉촉하잖아요, 네. 코가. 저. 거의 건강한 거지. 개가 아플 때는 그 말라 있어요. 맞아요. 개가 아플 때는. 그래서 네. 여기가 고양이도 지금 뭐 막히고 가면 골로 숨이 안 들어가니까 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 그거 부분은 습하지 않아서 보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건조해서 편도성이 잘 걸린다. 근데 원장님 아까 합병증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비염이 됐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비중격 망곡증이건. 네네. 근데 이게 축농증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희 축농증은 또 어릴 때부터도 많이 들어봤는데 네, 네. 네.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네. 어떤 병입니까 축농증이? 네, 축농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머리 안쪽에 이런 코 옆이라든지 아니면 눈 옆이라든지 아니면 머리 깊숙한 쪽에 부비동이라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네. 그 공간에 그 분비물이 정체가 돼서 그쪽에 고름처럼 이렇게 분비물들이 차서 네. 코막힘과 그리고 안면 통증, 치통 그리고 두통 등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축농증 같은 경우는 4주 미만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는 급성 축농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오, 그게 치료를
잘 받았는데 12주 이상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네. 만성 축농증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 이 축농증으로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진짜? 예, 오. 제가 중이염까지 와서 귀에서 물이 나오고 막 귀가 너무 아리고 막 이럴 귀 아프면 정도였거든요. 진짜 아픈데. 네, 그래서 수술을 했었는데 했어요? 네. 뭐 코 안을 찢어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졌는데, 네. 근데 이 축농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축농증은 가장 많이 흔하게 급성 축농증이 흔하게 생기는 이유는 코감기가 생겼을 때 이런 염증 때문에 점막이 붓게 되죠, 코 안쪽에. 그래서 그 부비동 내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자연 구멍들이 있는데 그런 붓기 때문에 그것들이 막히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발생한 그런 분비물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체가 돼서 네. 그렇게 생기는 건데 급성 축농증 같은 경우는 적절한 치료를 약물 치료를 잘 하게 되면은 보통 4주 안에 다 잘 낫기 때문에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성인의 경우는 급성 축농증이 발생을 했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2% 정도에서만 이런 만성 축농증으로 이행을 하게 되고 소아의 경우에서는 30% 정도가 네. 만성 축농증으로 이행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급성 축농증이나 감기가 걸렸을 때는 적절한 시기에 빠른 치료를 받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축농증도 아까 알레르기 비염이나 비중격 만곡증 이런 것들을 방치했을 때 오.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까? 맞습니다. 그런 급성 코감기 때문에 아니면 알러지 비염 때문에 네. 이런 점막들이 부어서 알러지 부어서 그런 네. 합병증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고 그 외에는 코 안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비중격 만곡증이나 물혹이나 아니면 비우성 비염 같은 네. 구조적인 그런 질환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물혹이 꽉 차 있으면은 코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오고 그런 분비물들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찬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제 쏟게 되고 이제 고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축농증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잠시 언급은 하셨는데 네. 축농증의 증상은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축농증은 일단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시면 가장 호소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게 다른 병원에서 약을 계속 먹었다, 코감기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콧물이 나고 노란색 그런 그 콧물이 처음 났었는데 이게 녹색이라든지 이런 색깔로 변하면서 이렇게 점점 코가 막히고 점점 끈적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이렇게 변해 갔다. 예, 그러면서 이빨이 아프고 갑자기 그리고 이 볼이 아프고 그리고 눈이 아프고 안구통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런 통증까지 이렇게 동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면서 외래를 찾아오십니다. 또 이 축농증이 나오는 이 고름 같은 거는 이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 잘 아시네. 네. 이 숙이면 콧물이 나오는데 굉장히 악취가 나요. 네. 본인이 자기가 알아요. 어땠어요 증상이? 그 약간 좀 화장실 무슨 하수구 냄새 같은. 나고 네, 또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랬어요? 네, 귀도 막 저는 귀도 중이염까지 가서 너무 아프고 힘들었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축농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네, 축농증 치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성기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와 이런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점막 수축제를 이용해서 이런 분비물들이 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염증이 빨리 가라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해주게 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코를 세척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멸균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네. 코를 씻어내서 그런 염증 분비물들을 다 씻어내는 것들이 상당히 좋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 좋아지고요. 네. 그런데 이런 적절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12주 이상 네. 이런 축농증 증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이게 반복되고 재발되고 계속 안 좋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내시경으로 네. 코 안쪽에
무록이 있으면 무록을 제거해주고 코뼈가 휘어 있으면 이 공기가 잘 통하도록 코뼈를 바로 잡아주고 비유성 비염이 있으면은 고주파로 이렇게 용적을 넓혀주고 네.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런 자연공 막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넓혀서 이런 공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비물들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원장님, 그 축농증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거나 좀 오래되면은 어떤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죠? 질환이 오늘 주제처럼 코막힘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들은 비슷비슷한 그런 네. 질환들이기 때문에 코가 막히는 결과가 같죠.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뭐 소아에서는 부정교합이나 성장장애, 학습장애 이런 것들 네. 이 발생할 수가 있고 어른들에 있어서는 이런 수면무호흡증이라든지 뭐 코골이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도 안 좋아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가끔 오십니다. 네. 어떤 경우냐면은 축농증, 상악동 안에 이런 무록이 정말 주먹만한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서서히 이렇게 생기면서 점차 이렇게 이 주변을 이 압력으로 눌러서 눈을 들어올리고 볼을 들어올리고 이 안에서는 더 이상 팽창할 이런 공간이 없게 되면은 눈 쪽에도 영향을 줘서 이런 복시라든지 아니면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이런 그 부비동 같은 경우는 눈하고 머리 쪽에 상당히 가까운 그런 위치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염증이 심하게 있으면은 눈 쪽으로 이렇게 염증이 들어가서 이런 안구에 그런 농양이 생긴다든지 이런 시력 저하나 복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니 예를 들면 네. 원장님께서 보신 네. 축농증의 환자 케이스 중에 네. 제일 안 좋았다. 네. 그런 분은 어떤 분들 예를 들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한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은 처음 오셨는데 아예 입으로 숨을 쉬시면서 네. 너무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은 병원에 대한 그런 접근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도 코 축농증이 조금 있는 정도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하지만은 저희가 만나 뵀던 그 환자분께서는 아주 수년 동안 이 병원 찾지를 않았는데 네. 코가 무록이 너무 심해서 무록이 이까지 다 튀어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록이 너무 심하니까 이 콧등이 이렇게 무록 때문에 이렇게 밀려 커졌다. 올라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심하신 분들이 아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록을 뺐을 때 정말 손가락 한 4마디 정도 된 이 정도의 무록이 코 안에서 이 안에서 다 이렇게 나왔었고 예. 다 제거를 하고 안쪽에 상악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축농증을 다 제거를 해주고 일단 가장 그분들이 그 원하시는 거는 입으로 숨을 쉬는 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코로 숨을 제발 좀 쉬게 해달라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서 네. 그런 식으로 무록을 다 제거하고 축농증을 다 제거해 드리면은 정말 지금 환자분은 너무 행복해하시는 그런 숨 잘 쉬세요 지금? 너무 잘 쉬고 계십니다. 아니 다행이에요. 코라는 게 냄새를 맡는 기능도 있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능이 숨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안 돼 봐봐 얼마나 답답하겠어. 진작에 예. 병원 가시지. 그러니까 코로 밥 먹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입으로 숨 쉬는 거는 그잖아요. 예. 네, 저도 이거 경험을 해봤지만 사실 축농증이라는 게 참 힘들고 귀찮은 질병인데요. 저는 괜찮았는데 주변 사람들 보면 또 이게 축농증 재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치료를 해도 실제로 좀 그렇습니까? 네, 그 축농증을 제대로 치료받고 수술을 해도 환자분 그 이제 체질 자체가 네. 이런 비염이 잘 생긴다든지 아스피린 과민성이 있다든지 그리고 면역이 저하되거나 네. 점액 섬모 운동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재발을 잘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직업상 자극이 심한 화학물질에 이렇게 많이 노출된다든지 매연에 많이 노출되시는 그런 경우에는 네. 이런 염증 때문에 축농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흡연. 흡연. 네네네. 네. 네, 담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런 코 안쪽에 이런 뜨겁고 독한 이런 공기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네. 만성적인 그런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재발에 상당한
그런 악 영향을 끼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네네. 축농증도 뭐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지만 비교적 네네. 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어요. 네네.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축농증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일단 코 안쪽에서 그런 진물과 그런 분비물, 딱지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런 처리가 가장 중요한데 네. 코 세척을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고체? 코 세척은 약국에서 파는 네. 멸균된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코 쭉 짜고 막 예. 네네 그 시중에 보면은 코 세척하는 비데가 있어요. 네. 네. 예, 그 비데에 생리식염수를 채워가지고 네. 수술 후에는 아침 저녁으로 네. 이렇게 씻어내서 네. 그런 이제 딱지나 그런 진물 같은 것들을 처리를 해주고 네. 그리고 4에서 6주 정도는 딱지하고 이런 진물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일주일에 한 2번 멀리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진물이나 이런 딱지 같은 것들을 네. 제거를 하고 소독을 해주는 것들을 잘 하셔야지 네. 수술 부위가 들러붙지 않고 네. 아주 예쁘게 잘 아물고 수술 경과도 아주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알러지 있다거나 네네. 코 질환이 의심된다거나 네네. 또 혹은 뭐 코가 좀 간질간질하다 네네. 예방 차원에서 이게 아까 그 세척하는 것들도 괜찮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요? 예. 알러지 때도 괜찮고 예. 그냥 뭐 코나 이런 이상이 없는 분들도 평소에 네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뭐 알러지 비염이 있거나 축농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이제 그런 질병이 발생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세척 같은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은 네. 보통 때 평소 때는 괜찮은데 가끔 뭐 감기 때 이렇게 막힌다든지 네. 아니면 가끔 이제 코가 간질하고 콧물이 조금씩 난다. 네. 그때만 이렇게 코 세척을 해주게 되면은 네. 코 안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염증 물질들 네. 그런 것들과 이 물질들이 제거되고 그리고 생리식염수는 고장성 액체죠. 네. 그래서 이게 고장성 액체가 코로 들어가면은 코 점막에 있는 물을 빨아내서 코 점막이 수축이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코가 넓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상당히 코 세척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혹시 하십니까? 저도 합니다. 저도 해요. 얼마나 더 제가 조금 코가 답답하다고 느낄 때 네. 그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요. 네. 어른들이 코 세척할 때 소금물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도대체? 뭐 소금물로 하라 그러시잖아요. 네. 소금물 타가지고 코로 마시고 그 수돗물로 해도 돼요. 입으로 뱉으라 그러시는데 아니 이거 들어봅시다. 예. 네. 소금물 이런 것도 효과가 있는 건지. 쌀 근데 텐데. 그 가장 좋은 거는 그 이제 약국에서 멸균된 네. 균이 없는 그런 이제 생리식염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이게 만약에 저희 전방에서 군인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군인들이 전방으로 복귀를 했을 때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이제 약을 타서 이렇게 소독을 해서 이렇게 쓰는 그런 파우더로 된 그런 약도 나오고요. 네.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죽염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소금도 안 되고. 예, 소금약? 예, 너무 소금을 고장성으로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 잠깐만 수돗물. 그리고 수돗물 같은 경우는 이게 완벽히 멸균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2차 오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빨리 하자 봅시다. 예. 아니 수술하고 난 뒤에는 네네. 멸균되긴 해야 되지만 네네. 우리가 평상시에는 네. 제 생각에는 수돗물을 그냥 미지근하게 끓일 필요도 없이 수돗물에서 네. 소금을 조금 타서 네. 이렇게 컵에다 넣고 네. 세면대에다가 코로 들이대고 네. 이렇게 마시면 목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세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도 뭐 도움이 그렇게 될 하고 수 여기 있을 또 것 같습니다. 하고 나면 또 뚫려요. 네. 이렇게 하면서 입 벌리고 하면은 네. 들어갔다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게 찡해요. 네. 물속에 빠지면 수영할 때 네. 한번 거꾸로 하면 찡하잖아요. 네. 찡한데 꼭 한 1, 2분 지나면 좋아지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 감기가 많이 예방되고 네. 알러지 비염이 있으신 분들도 주무시기 전에 네. 코가 막 막히고 하면 감기 목에 변도가 그렇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주무시기 전에 그냥 미지근한 수돗물을 소금에 조금 소금 풀어서 이렇게 강 박사님. 네. 지금 박 원장님이 네.
되게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저 괜찮습니까, 박 원장님?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크게 같습니다. 문제 없지는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쪽에 크게 뭐 수술 후에 상처가 없고 하면은 네. 크게 문제는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수증기 사우나 가잖아요. 네. 습식 사우나. 그 감기 걸린 사람들 그거 가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네. 못 갈 때가 있어요. 네. 감기 기운도 있고 네. 코가 막히고 네. 비염 환자도 네.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요 라면 끓인 냄비 있잖아요. 네. 냄비 요만한 데다가 네. 해가지고 물을 요만큼 부어요. 예, 예. 부어가지고 그 뭐 박하라든지 쑥이라든지 건초를 넣어요. 네. 넣어가지고는 끓이잖아요. 네. 그럼 수증기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수건으로 이렇게 싸는 거예요. 이렇게 싸가지고는 코로 입으로 이렇게 하면 네. 굉장히 습하고 좋아요. 좋습니까, 원장님?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근데 그 원장님이 간호사님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라고 여쭸을 때 대답이 크게 문제는 있지 않을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적당한 문제는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이나 어떤 생활의 꿀팁을 하나씩 해보시는 것들 그리고 했는데 내가 좋다, 건강 이상 없다, 그건 좋은 거죠. 그렇죠, 뭐. 그렇죠. 예. 그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주시 기 바라겠고, 자, 오늘 참 강의 쭉 들었는데 좋은 말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요약하는 의미에서 평소에 생활 수칙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원장님. 일단 코가 막히면은 정말 생활이 정말 힘들죠. 네. 일단 환자분들이 가장 호소하시는 것들은 잠잘 때 코가 막혀서 잠을 도저히 못 자서 너무 힘들다 그런 네. 것들과 그리고 코가 막힘으로 인해서 그런 장기적인 합병증 같은 것들이 워낙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 지금같이 봄철,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는 그런 철에는 일단 밖에 외출을 하실 때는 마스크를 껴주시고 네. 그리고 외출 후에는 이런 황사나 이런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이런 얼굴이나 네. 몸 신체나 아니면 옷이나 이런 데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머리, 예, 머리카락. 맞습니다. 머리도 감아주고 네. 네. 빨리 깨끗이 샤워도 해주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복이나 아니면 가방 같은 것들도 네, 빨리빨리 이렇게 세척을 해주는 것들이 상당히 좋고요. 네, 네. 그리고 미리 예방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비인후과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계절성 알러지가 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월달, 4월달에 꼭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고생을 하고 한두 달 이렇게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한 1주나 2주 정도 네. 그 전에 네. 코스프레이를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런 항히스타민제나 아니면은 그런 점막 수축제 등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은 그런 3월달, 4월달 원래 매년 고생하시던 그런 시기를 아주 편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네. 안 좋을 때는 네. 세척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도 아주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으로 원장님 병원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 네네. 이거 하나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좀 아쉬운 분들 있잖아요, 환자분들. 네네. 예를 들어 좀 일찍 왔으면 네, 좋겠는데라거나 네, 네. 이거 하나만 좀 알고 계시면은 병원 오셔도 참 편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가장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환자분들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 환자분들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약을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계속 평생 드시면서 오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런 약들이 몸을 좋게 해주는 그런 보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약으로 이게 치료 목적이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증상 경감 효과밖에 안 되는 그런 치료를 오랫동안 받고 오시면은 안쪽에 코에 살도 많이 부어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코뼈가 휘어 있는데 약을 먹어서 그 효과가 없는데 그걸 갖다가 확실한 치료법을 정확한 치료법으로 뭐 수술을 한다든지 그걸로 해서 해버리면은 그런 불필요한 약을 많이 복용을 하실 필요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아주 간단하게 불편감 없이 잘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시기를 꼭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네. 저는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의 그 방송 모토가 그겁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잘 알자. 네. 만일에 그 질병을 알게 됐다면
고쳐도 잘 안 고쳐진다면 전문의를 빨리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고 적절한 치료법을 받으시라. 이것이 최상의 그죠? 예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코가 좀 시원하게 뻥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주신 오늘의 명의 삼성 메디분역과 박경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KNN 무료 건강교실 안내입니다. 네, 공개 클리닉 메일 오늘 저희 떠나기 전에 코 해드렸으니까 보너스 눈 하나 해드리죠. 눈 건강 하나 좀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꽃가루 있고 먼지 있고 또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의 눈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연령대별로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10대는요. 네. 시력이 나빠지지 않는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20, 30대는 전자기기에 의한 안구 건조증을 예방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40대에서 60대가 되면 돋보기나 수술로 노안을 교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네. 좀 연령대별로 이게 지켜야 될 예방법도 중요한데 네. 사시사철 걸릴 수 있는 또 나이에 관계없이 걸릴 수 있는 눈병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봄철에는 특히 황사도 있고 하니까 눈을 잘 씻고 네. 또 눈을 잘 보호하는 네. 그런 관심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매일 아침 토요일 오전 9시는 저희 눈 딱 뜨셔가지고 저희 공포를 보시면은 눈뿐만 아니라 전신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그렇죠. 사실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죠.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